감성팔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능력. 다시 말해 동기부여팔이. 능력을 키워. 열심히 해. 네가 게을러서 그래. 여러분 둘 중에 굳이 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후자죠. 이 동기부여팔이는 요즘 일타 강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기법이에요, 이것은. 사회적 지능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데 스스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회적 지능. 그것이 낮음에 불구하고도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죠. 학생들은 그걸 따라가다가 자신이 안 되면 추락하면 더 이상 하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게 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사회지능은 좋은 의도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여튼 대부분 일타 강사나 정치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지능을 잘못 사용하면 아무 대안 없이 감정만 자극하거나 할 수도 있고, 또한 더 나쁜 것은 바로 특별한 방법이나 근본적인 원인, 문제는 찾지 않고 다 네가 잘못한 거야. 열심히 하면 다 돼. 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88 올림픽 정신이라고 할까요? 라면 먹고 뛰는 임춘의 정신을 강조하는 시대착오적인 작자라고 해야 됩니다. 이들은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작자들도 못지않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능력주의죠. 이것을 맹신하는 자들은 자신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모든 사람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원숭이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워킹 메모리에서 2018년 보스턴에서 열린 과학 발전을 위한 미국 협회에서 대회에서 도쿄대의 마츠라자와는 침팬지의 놀라운 인지 능력 영상을 보여줬어요. 능력주의를 맹신하는 자들은 원숭이와 경쟁하지 않은 것을 어찌 보면 고맙게 여겨야 해요. 어떤 경우도 이들은 원숭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영상은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찌 보면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겠죠. 언어를 남들보다 빠르게 배우는 사람도 있고 약간 늦게 배우는 사람도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유전적 능력보다 영어 습득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약간 늦는 건 문제 없거든요. 몇 년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어떤 학생들은 7살 때 이민을 갔을 때, 또 뭐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갔을 때 6개월 만에 빠르면 원어민이 되는 아이, 적응한 거죠. 어떤 애는 2년 걸리는 아이, 어떤 아이는 4년 걸리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들은 다 원어민이 되긴 됐어요.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유전적 차이는 있다고 봐야겠죠. 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이 아이가 4년 지난 아이가 후진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언어에 뛰어난 아이가 모든 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원숭이와 똑같은 거예요. 침팬지가 워킹 메모리에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간의 다른 추론 능력은 못 따라가죠. 빨리 해석할 뿐이에요, 원숭이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학습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안에 되든 4년 안에 되든 되긴 되거든요. 근데 20년, 100년이 걸려도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법 책과 단어 암기. 리스닝에서는 발음에 집착하거나 연음 발음 암기하는 경우. 하물며 원어민의 방언까지도 가르치는 강사들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시간을 아끼셔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배우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지능이 낮은 강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타가 되면 위험한 이유는 이들이 학생들 또는 수강생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듯한 조작된 상황을 만들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능력주의예요. 이들이 또 TV에 나와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루에 3시간 자고 공부했다. 여러분 3시간 자고 한번 공부해 보실래요? 다 죽어요. 대부분은. 뿐만 아니라 나는 하루 종일 공부했다. 좋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하루 종일 공부하는 친구들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도 10년 돼도 안 돼요. 왜? 뛰어난 게 아니라 못난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긴 해야겠죠?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원숭이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야 내가 이거를 내가 진짜 1년 만에 다 끝냈거든 하면 여러분 원숭이를
야, 능력이 뛰어나구나 하면서 머리 숙일 겁니까? 우리에겐 또 다른 추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은 이렇게 학습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정확히 아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찾아가야 되죠. 자, 실험 한번 볼까요? Way back in 1920. 1920년대 오랜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서 1920년대 사이콜로지스트 에드워드 썬다이크는 Create Original Formation Social Intelligence, 바로 최초의 오리지널 사회 지능을 포메이션, 공식적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용어를 만든 사람이죠. He defined it as ability. 그것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ability, 능력이다. 그냥 능력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능력? 사람을 뭐 하는 능력? 이해하고 understand. manage, 관리하는. 남자 여자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 지능이 낮은 사람은 이해력이 떨어져요. 남의 마음을 이해 못 하거든요. 자, 이런 스킬은 사실 we all need to live well in the world. 세상에서 현재 잘 살 필요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스킬이죠. However, 그러나 the definition, 그 정의는 also allow pure manipulation, 단지 조작, 순수한 조작을 be considered mark interpersonal talent, 인간 대인관계에서 어떠한 재능이 있는 거로 생각되게 할 수 있어요. 이해가셨죠? 열의복음 1타 강사 중에 만약 여러분들에게 능력주의를 강조하거나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가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그러면서 당신의 우월함을 보여준다면 이 사람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들은 사회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너를 위하는 듯한 하면서 순수한 조작으로 뭔가 대인관계의 능력, 여러분을 아끼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그런 게 뛰어나죠. 또한 even now, 심지어 지금도 some description social intelligence, 사회 지능에 대한 몇몇 설명들은 offer no distinction, 그러한 차이, 구별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between shallow aptitudes of a con man, 사기꾼, conman, 사기꾼의 전응한, 미숙한 그러한 능력과 그리고 genuine, 진짜 능력이죠. 진짜 caring act, 배려하는 행동.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성파리와 능력파리라고 해야 될까요? 능력파리 또는 우리가 능력 또는 동기부여파리, 이 둘 중에 가장 나쁠 가능성이 높은 건 감성파리는 그나마 적어요. 이들은 진짜 감성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enrich healthy relationship, 건강한 사회관계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진짜 케어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적으로 능력파리나 동기부여파리는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care low aptitude의 가능성이 높아요. 사기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바로 care low란 말은 어디다 얘기해요? 미숙하고 aptitude는 타고난 소질이나 능력이에요. 미숙한 그런 소질과 그런 능력과 진짜 능력을 구별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In my view, 내 견해로는 simply being manipulated, 조작한다는, 단순히 조작한다는 것은 should be seen, 봐서는 안 된다. Social intelligent, 사회적으로 지능적이다, 사회적인 지능이 뛰어나다, 이런 걸로 봐서는 안 된다. Instead, 대신에 이 근거로 한다면 능력파리나 동기부여파리는 사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IQ는 높을지 모르나 SQ는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Instead, 대신에 we might think of social intelligence, 사회적 지능을 어떻게 생각하자? shorthand term, shorthand 하면 약칭이죠. 정식 명칭 아니고 약칭의 용어로서 being intelligent, not just about our relationship, but also in them. 어떤 지능이 있는 걸로서 단지 우리의 관계에 관한 지능, 관련된 지능 또는 관계 안에서의 지능,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다.
This concept, 이런 컨셉이 lets us look beyond individual. 바로 우리들에게 개인을 넘어서 뭘 보게 해줍니까? 이해하게 해주죠. What actually is transpire as a people interact. 자, 뭔가 진짜로 발생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때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대인 관계가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떠한 뭔가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파리들이 있어요. 이 파리는 진짜 파리처럼 여러분들을 똥파리처럼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파리 중에 그나마 감성파리가 조금은 낫다.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낫다. 진짜 나쁜 파리는 열심히 해, 게을리하지만 또 좋은 말만 해줘.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들의 SQ가 낮은, 사실 지능이 낮았을 때는 자신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나는 뛰어나다는 걸 반증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등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자, 그럼 감성파리도 문제가 있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중요한 건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요. 해결책은 뭡니까? 기억하세요. 문제는 뭐다? 영어 습득을 방해하는 이유는 유전적 요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런 방법들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할까요? 열심히 해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이것밖에 사실은 안 되면 네가 못한 거야.